나는 딸랑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아이.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무슨 노후 준비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노후 자금 없이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렵겠죠. 지혜롭게 목돈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재무 설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성공적인 어떤 그런 연금 또는 이제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금액이 어떤 많고 적금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하시면 그만큼 저희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지난 5월에 방송된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편과 관련해서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시니어산업학과 교수 신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퇴직 이후 연구소 소장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 역시 노후 설계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좋다. 공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아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정부자 씨와 나부람 씨. 모처럼 등산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가벼운 산행으로 힐링해서인지 발걸음도 무척 가벼워 보입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기분도 아주 상쾌해지고 힘든 줄도 모르겠어. 아이고 우리 형님 좋은 공기 쐬니까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30대 청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얘라 이 사람아. 그것도 그렇지. 우리 말이야 저 의자에 가서 앉았다 쉬었다 할까? 그럴까요? 그래. 자 가자고. 확실히 산은 말이야 우리나라 산이 최고야. 그 석 달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 근데 우리나라 산처럼 아기자기하고 멋진 산, 그런 산은 없더라고. 유럽에 다녀오셨어요? 며칠이나요? 한 20일간 갔다 왔지. 그저 패키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자유여행 갔다 왔어. 아 그래요? 돈 많이 들지 않았어요? 유럽은 요새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에이, 별로 많이 안 들었어. 한 2천 정도 들었나? 2천만 원이나요? 응. 우와 대단하시다. 여행 경비로 2천만 원이나 턱턱 쓰는 정부자 씨가 부럽기만 한 나부람 씨. 네. 여보세요? 예? 5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어디 돈 낼 데 있으세요? 내가 마누라하고 나 은퇴하게 되면 1년에 2번은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가. 아니 제주도 가는데 왜 500만 원이나 들어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로 약속을 했잖아. 한 달 살기요? 그럼. 부럽다. 대단하시네요. 나보람 씨 역시 아내에게 은퇴하고 나면 여행이나 실컷 다니자고 약속했었건만
빠듯한 월급에 집 사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내는 바람에 정작 노후 준비를 못해 자금이 바닥난 상태. 애꿎은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진짜 아주 그냥 댕겨봐야 그냥 기분도 좋고 좋은 거지. 야, 사람 팔자 이름 따라 간다더니 형님은 정말 부자가 되셨네요. 부자는 뭐 그저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하나는 아주 잘 지은 것 같아. 너는 아주 부자가 되어라. 그래서 정부자 됐잖아.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을 하필 나보라고로 지어가지고 에이. 너는 1년 내내 보람을 느끼고 살잖아. 다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참, 형님도. 그러나 저러나 형님은 노후 자금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했는지 궁금해? 내가 말이야. 그럼 정부자 씨가 노후 자금을 준비한 방법 알아볼까요? 남들보다 미리 퇴직 준비를 착실히 한 덕에 정부자 씨 부부는 개인연금, 연금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서 매월 69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액수가 많은 이유는 평생 공무원을 한 부인 덕이 큰데요. 정부자 씨가 부럽기만 한 나보람 씨. 아침에 등산 갈 때와 달리 이젠 앞길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일찌감치 노소년 하셨구만. 나는 달러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아이. 앞으로 40년은 더 살아야 할 인생.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부자 형님, 저한테도 진작에 노후 자금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그랬어요. 네, 소장님. 영상에서도 봤지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어떤 적정 노후 생활비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적정 노후 생활비에다가 추가로 어떤 여가나 품위 유지비를 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정 노후 생활비의 한 130% 정도 준비를 하시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적정 노후 생활비는 도대체 얼마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로 월 277만 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77만 원의 적정 노후 생활비의 1.3배에 해당되는 월 한 360만 원 정도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 한 60세 넘으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부 둘만 잘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 얘기는요, 가족 간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 건강상에 생기는 문제, 또 지인 간에 생기는 문제들이 그 리스크로 항상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돈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집을 담보로 빚을 지게 되고, 그럼 그 담보에 대한 이자를 또 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노후 설계에 들어가는 돈들을 이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목표들이 달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로 퇴직금 잘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그 투자도 안 하고 그 와이프한테 목돈 좀 모아놓고 나머지 일부 좀 받아서 내가 쓰면서 잘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결혼을 해서 직장을 5년, 10년밖에 안 다녔는데 애도 둘이나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도 소상공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2천만 원만 보태달라, 5천만 원만 보태달라 하면 부모로서 안 보태주기도 어렵고 또 있는 돈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태주고 나면 내가 마음이 든든한 게 없어지고 또 나도 그럼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위축감도 좀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목돈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그 굉장히 재무 설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후를 위한 은퇴 설계를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하셔서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영상에서 보면 노후 준비를 한 경우에 남편이 개인연금 150만 원, 연금보험 95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아내는 또 공무원연금 300만 원을 받아서 합치면 부부가 매월 69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지금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부유한 살림이 아닌가 싶은데 일반 직장인들도 이 정도의 노후 준비가 일반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매월 695만 원에 대한 어떤 연금을 마련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어떤 사례는 우리 맞벌이 부부이고 그리고 한쪽의 부부가 제 배우자죠.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을 이제 받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공무원 연금은 우리가 재직 중일 때 국민연금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연금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50대 초반의 어떤 외벌이 어떤 일반 직장인이 있을 때 얼마 정도의 노후 자금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월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갖다가 이제 받으시고요. 그리고 시세로 6억 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0년 근무를 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갖다가 한다면 60세 되는 시점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 1억 5천만 원을 60부터 90세까지 저희가 연금으로 이렇게 수령을 하면 원금 기준으로 매월 한 42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65세부터 국민연금으로 매월 15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시세로 6억 하는 주택연금을 60세에 신청을 갖다가 하게 된다면 매월 123만 원 정도의 연금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이 50대 초반의 외벌이의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기처럼 저희가 총 한 315만 원 정도의 연금을 저희가 수령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우리 노후생활비에 지출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그 부분이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 저희가 미리 재직 중일 때부터 개인적으로 어떤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시거나 또는 퇴직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재취업을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직 중일 때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조금 더 내가 함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저희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90까지 산다면 상당히 긴 30년이란 시간이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평상시 하고 싶었고 본인이 원했던 그런 어떤 관련되는 일들을 미리 재직 중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네. 퇴직 이후에 적극적으로 취업과 연관을 한다면 좀 더 행복한 노후 생활을 갖다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연금이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균에 대한 200만 원 넘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노후에 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장 불안함을 느낄 때가 그 내가 받던 수입이 어느 정도를 지켜주지 못할 때 그 불안감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이어 가려면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부터 내가 전문화될 수 있는 일까지 갈 수 있도록 네. 좀 노력을 하셔서 고정 수입을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작은 일거리를 꾸준히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관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노후 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우리가 평균에 나온 것도 보면요. 생각보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 내가 살 곳을 그 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감. 예, 이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5년, 10년 뒤면 주택부금에 대한 혜택도 2차, 3차에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게 기회 마련을 좀 해놓으시고 또 이제 자녀들을 다 분가시켜서 네. 그 집이 좀 크다면 그렇다면 그 집을 좀 축소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 이제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시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고정 수입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복리
금리의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사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죠. 고려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네,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설계를 다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소장님, 또 순자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노후 준비 설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더 추가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순자산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집에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치면 저희가 총자산이라고 하죠. 네. 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빼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금액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이 순자산이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바로 목돈의 성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자산에 대한 저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맞춤 그 정보를 갖다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희가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어떤 이제 공적인 연금,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뭐 주택연금 등등해서 우리 웬만한 우리 개인의 어떤 연금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저희가 제대로 된 노후 설계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계를 하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설계를 차근차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년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노후 설계를 비롯해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중장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은퇴. 그래서 막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일이 없을까봐 먹고 사는 문제죠.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지만 어느덧 생애의 저녁에 다다른 사람들. 이번엔 노후 자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하는 자금? 한 20억? 35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 자금. 이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은퇴 부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노후를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 생활비는 195만 원, 적정 금액은 277만 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생활자의 노후 생활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25평대 아파트 거주, 자동차 한 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합계 195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론 대략적인 비용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기간보다 퇴직 후 노후 생활을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진 세상.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앞날을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서로 명함을 나누며 인사하느라 바쁜데요. 이 모임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건가요?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시니어니까 너도 시니어니까 와서 교류하면 괜찮을 거다 해갖고 사실은 우연찮게 사실 왔는데 당연히 그를 고민할 시점인가 생각했고요. 시니어에서 뭔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찬스를 찾기 위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은퇴하기는 쉽지만 은퇴 준비는 쉽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은퇴 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단지 눈앞에 닥친 노후 자금만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직업 선택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아주 진지하죠? 일단은 뭐 빈민가 부자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돈이 있고 없고가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다른 면으로 보면 극단적인 빈민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된다면 빈민가 뭐 부자는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크게 벌여 성공한 사장님부터 앞으로 10년간 돈을 모아야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하자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노후는 모든 사람의 바람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회사에서 배우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예. 애들이 다 이제 학교 다 다니고요. 예. 제가 우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퇴 자금은 회사 다닐 때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예. 이런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제 준비했고요. 현역에서 이탈한 이후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무소속감과 함께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의치 않은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진로를 찾아보는 이런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 만나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소통거리들,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또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도 이제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고민점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문제인지 알았더니 이제 시니어 분의 입장에서 야, 내가 창업을 할까? 아니면 재취업을 할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교육 쪽에 좀 써볼까? 이게 좀 시니어들의 좀 고민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노후를 아름답게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다들 공통적인 생각이고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남은 건 약해진 체력, 끊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간당간당한 노후 자금뿐이라면 우리네 인생은 얼마나 서글플까요? 미리미리 앞날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 은퇴부자 돼보자고요. 네, 영상에서 은퇴 후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다양한 중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이 모임이 중장년들의 모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이 엔잡너라는 그 모임을 갖게 된 동기가요. 그 중장년들이 이제 한 직장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나오세요. 네. 다른 업종에 다양한 경험을 하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달라서 서로 네트워크를 쌓는데 굉장히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취미도 같은 취미에 있는 분들, 특히나 요즘에 시니어들은 시니어 모델 쪽 되게 많이 관심 있어 하잖아요. 평소에 그 모델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수익으로 창출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모임입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등산, 골프 등 그렇죠.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많고요. 네네. 또 오히려 중장년 분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다라고 제 주위에도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 활기차게 또 만나서 교류도 하시고 많은 네트워크도 서로 쌓으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명상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후 준비로 연금을 얘기하세요. 노후 준비는 정말 이 연금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노후 준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무를 이야기할 때 보통 공적 연금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재무적 부분을 챙길 때 이 연금 이외에도 우리 주거지라든지 또는 재취업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퇴직을 하고 나면 원래 살고 있는 집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은 바로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시면서 발생한 그 차액 중에 1억 원까지는 개인 IRP 같은 연금 계좌에 저희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IRP에서 본인이 55세가 넘었을 때는 원하는 식의 연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3.3에서 5.5%만큼의 낮은 저율 연금 소득세만 내기 때문에 연금 수령과 동시에 저희가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노후 설계가 필요한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분은 정말 노후 설계를 정말 잘했다 하시는 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예. 갑자기 이제 물으시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울산에 이제 계신 분인데 이제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60대 초반의 A 씨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A 씨는 퇴직하기 전부터 본인의 노후 생활비는 매월 300만 원 정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60세에 정년 퇴직을 갖다가 하시면서 바로 회사에서 지원되는 1년 촉탁직 근무를 갖다가 더 연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생활비 마련이 됐고요. 촉탁직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9개월 정도 이렇게 받으십니다. 근데 실업급여만 받기에는 금액이 필요한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신청을 해서 1년 미리 당겨서 국민연금 수령을 통해서 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국민연금에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저희가 주택연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연금을 갖다가 지금 받고 계시면서 현재 주 4일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공공근로 일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연금 또는 이제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성공적이라는 부분이 금액의 어떤 많고 적음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어떤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그런 어떤 노후 생활비가 끊기지 않고 나오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어떤 저희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성공하는 사례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H 자동차 회사에 이제 근무하시는데 지점장님들이 보통 퇴직이 50세에서 55세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지점장님을 하시면서 여기를 그만두면 무엇을 하지? 하는데 정말 마케팅 쪽으로는 좀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48세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갖고요. 석사를 이렇게 해서 박사까지 7년 정도를 걸쳐서 55세에 박사를 이제 졸업을 하고요. 지금은 초빙 교수, 전임 교수가 되셔서 65세까지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대학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10년을 돈을 더 벌면서 또 명예도 지키면서 그리고 자기의 노후 설계를 하는 그런 사례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65세의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그 중장년보다 안정된 삶을 가는 길을 찾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생 제2막이 아주 화려하게 열렸네요, 그분에게. 네, 네. 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다양한 분들이 노후 설계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설명보다는 직접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청자분들의 사연으로 노후 설계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할 생각은 없고요. 현재 월급이 280만 원 정도이고 매달 생활비로 9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한 것은 연금저축 30만 원, 펀드 20만 원, 정기예금 60만 원, 주택 청약 30만 원이 있습니다. 직장은 정년까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 설계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저희가 1인 여성 가구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할 때 쉽다는 생각도 하시고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좀 하시는 편입니다. 먼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혼자서 저희가 노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그리고 지출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우리 여성의 어떤 수명, 평균 수명이 좀 길잖아요. 따라서 그만큼 길어진 노후 생활에 대한 꼼꼼한 저희가 노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청자분께서 지금 정기예금, 그리고 정기적금이죠. 월 60만 원씩 불입을 하고 계신데요. 이 금액을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에 개인 IRP를 추가로 저희가 계좌 개설을 하고 매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현재 저희가 세액공제 받는 것보다 연간 한 89만 원 정도 이렇게 절세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음에 연금 수령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인 어떤 여성 가구일 때는 오래 사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매와 관련되는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나 간병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저희가 가입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외롭고 고독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저희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딱 50세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을 시작한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청춘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은퇴하고 그동안 못한 취미생활도 하고 아내와 전원생활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 아파트 2채가 있지만 아파트는 2딸에게 하나씩 증여할 생각이고요. 예금과 적금으로 8천만 원, 아파트 1채는 살고 있고 1채에서 월세 120만 원이 나옵니다. 자영업 수입은 자식들 뒷바라지와 먹고 사는데 모두 들어갑니다. 어떻게 노후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사연 주신 분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매출을 일으킬 때 부가세가 속해 있는 부분이라든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을 관가하시고 먼저 지출로 다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이 조금 더 그 철저하게 좀 해서 지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한테 가장 우리가 좋은 부분으로는요, 우리 중소기업 그 중앙에서 운영하는 그 노란우산공제라는 자영업자들을 좀 위하고 또 이제 소형 그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 우리 CEO들을 위한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 500만 원까지는 또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퇴직연금 같이 우리가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시고 일시불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고요. 또 이걸 붓고 있는 동안도 약간 보험의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또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또 여가 복지를 즐기신다고 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상충된 얘기시고요.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주인이 철저하게 그 가게에 올인해 있어야 그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가를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자영업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시간을 소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금이 국민연금 외에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주변 동료들을 보니 대부분 개인연금에 가입했더라고요. 노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저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떤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제 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하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 계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금 계좌 제도는 저희가 재직 중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서 저율 과세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상품이어서 많은 직장인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금 계좌 상품을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 IRP 이렇게 상품들이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뭐 가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연령대별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저희가 시청자분처럼 저희가 20대, 30대, 40대라면 아직 퇴직할 때까지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펀드나 또는 ETF 같은 투자를 갖다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좀 권해드리고요. 50대가 넘으셨다면 퇴직까지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또는 개인 IRP 상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무슨 노후 준비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노후 자금 없이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렵겠죠. 자신의 경제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서 더 늦기 전에 노후 설계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생활은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 여러 시청자분들의 노후 자금에 대한 사연을 접했는데요. 이 사연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무적인 부분 이외에 건강, 여가, 관계 이런 측면들도 골고루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보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후 준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하시면 그만큼 저희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이 노후에 대해서 돈만 생각하기보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면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좀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교수님? 슬기로운 노후 설계를 언제부터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우선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길들 중에 가족과 함께 좀 오픈해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또 더 든든한 힘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재무 설계를 통해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그 행복한 질적 삶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